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FOMC 정례회의가 끝나고 긴축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3,000선에 상회한 채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날보다 1% 가까이 상승한 3,013포인트에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3,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전날보다 0.57%가량 상승한 3,00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상승폭이 1.2%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매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종가는 0.43%가량 상승한 1,0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83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1,690억 원, 그리고 기관은 51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52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팔자로 돌아서자 외국인은 102억 원, 그리고 기관은 571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무리한 양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불확실성이 하나는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어느 채널을 돌려도 이 인플레이션이다,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한다, 또 계속해서 나왔던 악재들이 계속해서 또 가심이 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참 나오고 있는데 이 TV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 때문에 시장이 뜨거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악재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 1시간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좋은 종목이랑 많은 종목, 투자 포인트 드릴 거니까 방송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50분 동안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뉴스원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달리면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안을 발표를 했죠.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골판주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9%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온라인 교육주들도 들썩였죠. YBM넷 같은 경우에 2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21% 급등세 이어가면서 8,99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주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매력적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2대1의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팀을 발족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죠. 이로 인해서 로봇이 인수합병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팀을 발족짓고 직후에 세계 1위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던 만큼 로봇 분야 글로벌 기업 인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등과 함께 연이어 관련 기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4대 그룹들이 로봇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앞으로 투자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 슈팅 다시금 나왔습니다. 특허 이슈까지 겹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 풀리면서 22%대로 장을 마쳤네요. 19,3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로봇 테마주 이번 주 참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5%가량 급등세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2,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조차 순매수를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과연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 관련 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던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기기 산업이 메타버스와 만나면서 만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기기를 선보였고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도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AR 렌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메타버스의 성장 수혜, 과연 핵심 분야는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금 강화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또 상권은 좀 물러나게 된 것인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로 인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시간적으로 주식을 좀 많이 볼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숨은 보석주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는 거리두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다 알고 정말 여지껏 반복적으로 코로나 이슈만 터지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증시 차트를 같이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전 7월달, 8월달, 9월달 분위기였으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 7월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휴마시스가 상한가 간 순간부터 증시가 밀렸습니다. 증시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빠지는 게 보여줬었고 버티고 있어야 됐고 올라가줘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가 코로나인 건 맞습니다. 말 그대로 11월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고 거기다 우리가 지금 길었던 방역 수칙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대가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 이전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저항권 상단 부분 맞고 빠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천선은 지금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냐 마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요 기업이 뭔가 실적이 올라갔다라든지 그죠?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형주들과 그 투자와 관련된 핵심 주자들이 올라와 주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차트 보시면 61선을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되게 코로나 대비해서 잘 벌고 있고 미래에 이제 우리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장 차트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항 맞고 빠지다가 최근에 61선 돌파하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뭐지? 향후에 좀 모멘텀 있는 종목이 뭐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올라가는 뭐 거리두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제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이 최대 이제 저점 대비해서 3%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부풀었었는데 오늘 좀 약했던 건 맞지만 이전에 우리 시장이 7월 달부터 쭉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뉴스성으로 뭐 움직이는 종목들,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 뭐 알서포트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잘 움직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밑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저점은 올라가지만 장중에 대응을 하시기에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보고 계시지만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GH 신소재나 알서푸트 이런 종목 보시 마시고 이왕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리두기 관련돼서 단타성 종목들보다는 숨은 보석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럼 그 숨은 보석은 어떠한 이제 섹터를 봐야지 숨은 수혜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 거리두기 관련주가 현란하게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믿고 투자할 만한 sek터가 뭘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말 소비 쇼핑이 이제 성수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신년도 오고요. 크리스마스도 오고요. 그럼 당연히 소비 시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터져가지고 증시가 휘청인데 쇼핑 쪽은 활발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미크론이 생겼을 때 물류 대란은 다시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류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런 시장에서는 숨은 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 물류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항공이랑 해운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당연히 눈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좀 뭐 하나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H&M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1000% 대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뭐 벌크선 운임 지수가 아니라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역사적인 고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H&M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 특징점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질 때마다 해운 운임 지수가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다시 지금 역사적 최고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 최고점에 해운 운임 지수가 다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해운 운임 지수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H&M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로 한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을 봐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너도 나도 지금 배에다 뭘 싣고 있겠죠. 컨테이너를 실어주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항공 운임도 하고 해운 운임도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실적을 보시면요. 이 기업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147억 원이었는데 지금 619억 원입니다.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퍼센트지만 따라도 무려 뭐 3, 4배 정도는 우습게 뛰었고 이 분기 실적 보면은 지금 올해 3분기 실적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4배 이상 영업이익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2020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적은 4, 5배 이상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저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은 해운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은 보석을 찾고 싶다 하면 저는 당연히 해운운임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가 코로나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케이카라는 종목 중고차 시장 활발해지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근데 코로나가 활발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류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잡주들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돈 벌고 있는 이 보석과 관련된 종목들 보시라고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참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보다는 좀 보석 같은 테마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중에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또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업 팀을 꾸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로봇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관련 종목들 슈팅이 나왔고요. 네. 로봇 관련주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삼성이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아직 어떠한 기업과 뭐 M&A를 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뉴스로 움직이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돼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 찍어가지고 만약에 뭐 10% 먹었다, 뭐 5% 먹었다, 그럼 당장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정말 매매를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때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한번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M&A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쪽도 M&A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뉴스로만 움직인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M&A 한다라고 하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 LG전자가 2대 주주, 대주주로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뭐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2대 주주,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정말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겠다. 근데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할 턱이 없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느냐?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 산업이 발전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즉 지분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어주는 종목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지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쉽게 생각할 때 이거라는 거죠. 사실 뭐 삼성전자가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심플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증시가 지금 5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지금 투심이 약화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 지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트렌드라는 걸 시장에서 메시지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왔던 종목들 뭐가 있겠습니까? 비덴트,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 즉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은 이렇게 역배열로 쭉 빠지는데 100% 200%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트렌드로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덴트, T사이언티픽, 빗썸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올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GDP 대비해서 5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회전이 됐기 때문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실적이 800억 벌던 이제 기업이었는데 올해 1조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을. 빗썸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벌던 기업이었는데 7,000억을 벌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잘 나가고 이슈가 되니까 관련돼서 지분가치 부각되는 종목들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해서 9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가치가 부각되는 종목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악재로 발현되는 뭐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런 거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트렌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LNF가 올라갔을 때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큰 흥행이 나왔었죠. 근데 LNF의 대주주 누구죠? 세로닉스 같이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은 같이 평행으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다 지분 가치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가 더 붙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지분을 획득했을 때 인수 이슈가 더 붙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종목 2개 정도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IK라는 종목, 이 종목도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인데 삼성전자랑 저번 달 초에 관련돼서 이제 수급 공시를 좀 맺었습니다. 지분 투자 관련돼서 좀 보시고요. 또 하나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뭐 삼성전자가 지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장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XR과 AR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요, 이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네, 메타버스 관련해 또 수혜주나 수혜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너무나 이제 헛소문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악의 세력들이 뭐 장난을 쳐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벌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네. 시장 규모가 1,800조 원인데 과연 누가 돈을 쓸어 담을까? 이 메타버스 시장에 누가 과연 돈을 쓸어 담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GH 신소재, 알서포트 최근에 시장 주도주죠. 그 종목들은 메타버스 시장 규모 커질 때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투기적인 종목들에 내가 동참하자니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아, 내가 이런 종목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근데 안 따라가자니 굉장히 소외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원칙을 그냥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 안에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산업 사이클 안에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이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뉴프렉스라든지, 그죠? 뉴프렉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오큘러스 PCB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타버스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덱스터부터 시작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도 올라가다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메타버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돈 벌 수 있는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메타라고 사업명 바꾼 페이스북에다가 PCB 장비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뉴프렉스가 굉장히 많이 또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아직도 흐름이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에다가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XR 장비 엮여갖고 지금 신고가입니다. LG노텍이. 자, 지금 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비주라는 게 너도나도 확인이 되고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 그리고 장비주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뭐 지금 뭐 리비안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상장 이래에 제일 세게 파동이 나온 게 글로벌 대기업 협력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리비안에다가 시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0%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단순히 테마주를 엮였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800조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장비주들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G이노텍이나 뉴플렉스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월봉상 고점이란 말이죠. 아무리 장비주들이 좋아도 이런 종목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웅 로직스처럼 아니면은 뭐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저점에서 앞으로 큰 파동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를 제가 한 종목 발굴해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니즈가 뭔지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라든지 고점에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런 종목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 2022년도에 세상이 바뀔 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오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여유롭게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너도 나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2022년 대시세 최대 수혜주 메타버스 종목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료 방송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실 겁니다. 꾹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호실적 행진과 애플카 그리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애플이 애플카와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을 위해서 확장 현실 기기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9%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상승 추세를 살짝 이어가면서 1%가량 상승을 했고요. 33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신고점을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폭 살짝 반납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가는 3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3위인 네이버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 긴급 승인을 통해 출하 중기였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갔고요. 5.97%가량 상승하면서 9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이 63조 3,86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이버의 격차가 단 2,660억 원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세 번째 특별 종목은요. YBM 넷입니다. 교육부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이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오늘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을 했죠. 장초에 3% 가까이 빠지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에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상승 전환 후에 27%가량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2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배달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바퀴 관련 자율주행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특허 기술을 실외 배송 로봇 일개미에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상용화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로보티즈 2거래일간의 숨고르기를 거친 뒤에 다시금 상승이 나온 건데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상한가 조금 풀리면서 22%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은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종목인데요.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습니다. 국내 최초 수산화 리튬 상용화를 앞두고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가 10일 이사회에서 아르헨티나 염호의 염수 리튬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상용화하는 투자 산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센텍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요. 이보다 앞서서 수산화 리튬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다가 상승 탄력 오후장에 강하게 받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오늘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한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 중 하나예요. 그죠. 네,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이슈가 단순히 뭐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허상이 있거나 정말 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증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차트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돌파되지 못했었던 이러한 이제 추세의 상당 부분을 돌파가 되어 주면서 이제는 뭔가의 증시 분위기가 스스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LG노텍 같이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대형주들이 그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이 툭툭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좀 약세장이 끝나가고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차 파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메타버스 장비주기 때문에 재차 파동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폭 눌려준 다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다시 한번 눌려주지가 않으면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시장 규모가 큰 산업에서 장비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월봉상의 뭐 100% 상승이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장비주가 뭘까 조금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은 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특별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허 소식에 강세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실적이라는 그 가시화된 게 있었고 이것 역시나 특허도 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야지 좀 상승이 잘 나오나 봐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이랑 좀 반대적으로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인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로봇이라는 건 인간이 행하는 노동력의 이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로봇이 나온 거고 네. 실질적으로 뭐 배달 로봇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배달 로봇이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우리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로봇이 정말 실질적으로 쓰이는 곳은 저는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조립하게 되고 완성품을 만들게 됐을 때 들어가는 노동 인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기계, 즉 팔이 접히면서 관절 로봇이죠. 그러니까 6단으로 접히는 그런 로봇들이 정말로 이게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종목을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삼익T HK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서 과거에 6단으로 접히는 공장용 로봇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M&A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익T HK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목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이 종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인류는 새로운 혁명이 왔을 때 시장이 많이 휘청이는 법입니다. 옛날에 뭐 IT 혁명이라든지 뭐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뭐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죠? 새로운 이런 혁명이나 산업이 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생기고 혼란이 와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휘청여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도 크게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테마주들도 물론 좋지만 삼익T HK처럼 삼성전자와 협력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도 알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특별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쟁쟁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탑 5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이달 공약주네요. 67%의 상승률을 안겨줬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률을 경신을 하면서 애플카의 기대감을 안고 좀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인데요. 10월 20일 공약주죠. 4,455원 터치하면서 8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오징어 게임의 숨은 수혜주 분석과 함께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감에 급등을 했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100%가 넘어도 3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캠트로스인데요. 8월 25일 공약주 102%의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요.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19,900원 터치하면서 131%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NHN복스 지난달 공약주였습니다. 드디어 신원 종합개발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죠. 45%까지 급등을 하고 싸이월드 모멘텀을 앓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16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NHN복스가 이제 새롭게 또 1위를 이름을 올렸고 인포뱅크도 새롭게 5위에 자리에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새로운 종목들이 상승률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률을 안겨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MBT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10일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공약주였는데요. 3750원을 터치하면서 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모멘텀을 안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봐도 될까요? 한 100% 이런 거 보다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7%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좋은 수익인데 네. 사실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이제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세컨서울이라는 이제 부동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부동산 서울에 있는 이제 주택을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좀 어떤 정도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 사실 이게 투기적인 자산이 유행이 너무나도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NFT 쪽이 유행이 돼서 이 종목도 그쪽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월간 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고 그 돈을 일정 부분 이제 이용자들한테 돌려주는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시장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추세 상단 지금 뭐 지지받아주고 있고 이격도 줄어들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쌍봉 맞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22,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부터 24,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만약에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한 20%, 30% 정도는 수익권 나오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모멘텀을 안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트루인인데요. 8월 18일 황금별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10,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32%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자율주행 요즘 또 핫하니까요. 10,000원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볼 때 항상 좀 뭔가 모멘텀이 너무 테마면은 또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트루인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하면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센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은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최근에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 1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 모빌아이가 주목을 받겠죠. 트루인은 모빌아이와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 관련돼서는 트루인이 제일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좀 올라갔어요. 종목이 상승이 나와줬지만 지금 그 구간과 좀 동일한 위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전고점 이상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센서와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트루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황금별 중간 점검은 인포뱅크입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이죠. 5위에 안착을 했는데 상승률이 67.92%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한 지 오래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애플 카플레이랑 엮이는 종목 이제 인포뱅크가 대장주로서 조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그림 그리려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구간 지켜주면서 행보하다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서 더 큰 모빌아이 상장될 때쯤에 본격적인 파동이 한번 나와줄 것 같아서 지금 신규 주입보다는요 구간을 계속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멘텀 붙어주면은 인포뱅크 물론 올라가겠지만 바닥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뱅크를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구간 체크하시고 바닥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고점에 계시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주가가 흔들리면 마음도 휘청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뱅크를 좌표 삼아서 바닥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1000조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인포뱅크도 앞으로 좀 행보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구간 맞춰서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인포뱅크에 신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다른 자율주행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NHN 벅스입니다. 11월 3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리고 나서 16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내일 서비스를 재개를 합니다. 일정이 확실한 종목, 역시나 수익률이 이렇게 안겨주는군요. 네. 그렇죠. 일정이 확실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여온다? 그러면 날짜가 찍혀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협력이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바닥권에서 슬금 추세 돌린다 매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다가왔을 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호가창이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거래대금 많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 단타 치려고. 근데 단타 쳐봤자 이 마음만 이게 불편하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딱 종목 눌림목에서 일정이 있으면 그때 딱 여러분들이 딱 매수하시면 편안하게 뭐 12월 1일 날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충분하게 뭐 100% 이상의 변동성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수혜주를 많이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얼마나 흥행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미 보증 수표로 벅스가 여기서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 일정 맞춰서 종목 급등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메타버스가 됐든지 NFT가 됐든지 직접적으로 엮이는 종목은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랑 엮이는 이 벅스만 하더라도 100% 이상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로 이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정말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2의 NHN 벅스, 제2의 자이언트 스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종목을 한 종목 발굴을 딱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이 뭐 거의 뭐 방송이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방송 준비해 놨습니다. 그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로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업, 제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메타버스의 직접 수혜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세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고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황금별 공략주 중간 점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황금별의 자활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이 포인트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슈로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네온테크라는 종목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삼성투자가 로봇 한다고 하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 막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대감,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고점에 있고 로봇이 움직일 정도의 시장이면 드론도 움직일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다시 가시화되긴 했었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선 DJI사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드론 기업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1위 드론 기업이 DJI이기 때문에 국내 드론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반사 수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드론을 만들었다는 이슈도 있을 만큼 좀 어느 정도의 이제 파급력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상 지금 보시면 약간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격도 줄어들었을 때 눈여겨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김포공항 일대에다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몇 조 원을 좀 들여서 그러면 당연히 드론 관련돼서 대장이 네온테크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장에서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을 났기 때문에 목표가 5,6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3,250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와 드론 관련주인 네온테크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격도가 줄어들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매수가를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 보십시오. 아니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뭘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걸 조금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웅로직스라든지 뭐 삼익T HK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 또 들어볼 수 없었던 좀 매력적인 종목들 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산업이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수혜주는 장비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가 또 준비를 했고 그 종목은 제가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종목을 어떻게 좀 발굴하는 포인트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입장하시면 되겠다.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중에서도 알찬 정보 정말 많이 알려드렸지만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방출하실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장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